책도 주시고 노래도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하고 합창 같이 했었어요. 근데 많이 늘었네. 이제 다음은 샤하이 따라해보세요. 샤하이. 샤하이. 샤가 사성이고 하이는 하이. 샤하이. 샤하이. 무슨 뜻이에요? 바다로 뛰어들다. 바다로 뛰어드는 게 무슨 키워드예요? 바다로 왜 뛰어들어? 이 바다로 뛰어든다는 얘기가 뭐냐면 자주 써요, 중국 사람. 어떻게 쓰냐면 내가 4년 전에 어디 회사를 다니다가 샤하이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오업쟁이 하다가 공무원 생활하다가 내 사업 시작했다 그런 뜻입니다. 예, 얼마나 대단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제 이제 후배 중에 그 플라자 호텔에서 한 총지배인 생활을 한 20년 하다가 큰 식당 하나 차린다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 제가 후배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 그동안 월급쟁이 생활을 하던 거는 굳이 비유를 하자면 수영장 수영을 한 거다. 이제 너가 네 사업을 한다는 거는 바다 헤엄을 치는 거하고 똑같다. 수영장 수영은 온도 변화도 없고 파도도 없고 그죠? 해파리도 없고 식인상어도 없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도 있고 그죠? 얼음처럼 차가운 바다를 만날 때도 있고 내 생명을 누리는 물고기들도 있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월급쟁이 생활할 때는 시간이 엄청 안 가잖아요. 그래서 월급날이 왜 이렇게 빨리 안 오는 거야. 근데 사업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거야. 엊그저께 월급 준 거 같은데 또 월급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이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을 접고 자기 사업을 하다라는 말을 샤하이라고 합니다. 나 다음 달에 회사 그만두고 내 사업 시작하기로 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랑 나 다음 달에 회사 그만두고 바다에 뛰어들기로 했어. 실제로 중국 사람들은 나 샤하이 하기로 했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같은 의미를 말하고 있지만 그 비장함과 마음가짐에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사업, 제가 이제 비교적 사업을 빨리 시작한 편이거든요. 1999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직장 생활은 이제 아주 부분적이지만 사업은 아주 전면적이죠. 그죠? 직장 생활은 출퇴근해서 그냥 성과를 내면, 맡은 일에 성과를 내면 되지만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꿈속에서도 주말에도 업무를 해야 되는 거죠. 항상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업을 한 사람을. 바다 헤엄이야말로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겁니다. 헤엄치지 않으면 빠져 죽고 풍랑에 휩쓸리면 죽는 거죠. 마음가짐이 수영장에서는 그냥 바로 나오면 되잖아요. 그죠? 바다 헤엄은 힘 빼기가 기본입니다. 힘 빼기. 몸에 힘이 들어가면 몸에 힘이 들어가는 건 왜 힘이 들어가느냐? 두려움, 지나친 목표의식, 욕심, 경쟁의식, 자만심 이런 것 때문에 힘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몸에 힘이 들어가면 힘은 더 들죠. 바다에서 힘이 빠지면 죽습니다. 돌아오기 위한 체력 안배를 위해서도 반드시 몸의 힘은 빼줘야 됩니다. 사업은 힘을 빼야 됩니다. 무리하는 속도와 확대를 경계해야 합니다. 돈은 물고기와 같아서 쫓아가면 도망갑니다. 사업은 또 기다림이라고 얘기하죠. 특히 바다 헤엄에서는 기다림이 필요한 이유는 리스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파리 때나 상어를 만나면 다른 방법이 없죠. 가까운 바위 위에 올라가서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사업과 직장 생활의 차이는 리스크의 차이입니다. 있을 수밖에 없는 리스크를 줄이는 노력보다 리스크를 물리치려는 노력보다 회피하고 기다리는 방법이
더 현명합니다. 바다에 뛰어든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쉽게 생각하고 사업에 뛰어들죠. 사업은 사실 이제 피해에 해당되는 자본이 돌아야 돼요. 자금이. 그걸 많이 잊어버리죠, 사람들이. 그래서 회계, 재무, 생산, 인사, 마케팅 모든 분야를 사장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바다에 뛰어들어야 되죠. 상당히 재밌는 얘기죠. 자, 만만디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만만디. 중국 사람들이 만만디 한데 이게 굼뜨고 느린 일이 타다, 게으르다, 지나친 여유를 부린다, 시간관념이 부족하다, 이런 의미로 만만디하다. 중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 너무 느려 터져서 일 같이 못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급한 겁니다. 우리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봤을 때 중국 사람들이 느린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 나름대로 자기 시계를 갖고 있죠. 우리 시계하고 우리 시계보다 좀 더 느리게 갈 뿐이죠. 이제 요즘 보면 중국어도 느리지 않아요, 사실은. 20, 30대 MZ 세대들 보면 오피스에서 일하는 친구들 보면 엄청나게 사실 빠르게 일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자본주의화됐다, 서구화됐다, 만만디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그렇습니다. 중국인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만만디라는 속성은 중국인의 대륙적인 기질을 바탕으로 몸에 밴 인생 철학의 표출입니다. 그들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급하게 서두르는 사람이 결국에는 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경박하지 않고 진중합니다. 전술에도 능하지만 전략에는 더 능합니다. 전투에 이기는 것도 원하지만 전쟁에서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느려 보이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 물 좋은 터에 낚싯대를 종류별로 여러 개 내려놓고 천천히 기다리는 프로 낚시꾼을 보고 게으르다고 굼뜨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급한 조바심은 아마추어의 몫이죠. 중국인들이 실제로 많이 우리가 보기에는 느려요. 우리가 급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서 진 경우가 우리가 급해서 진 경우가 너무 많아요. 성질 급해서. 중국의 오랜 속담 중에 어떤 속담이 있냐면 어느 가게를 하려고 하는데 그 가게 자리를 10년을 목을 보고 난 연후에 10년 동안 목을 보고 난 연후에 그 가게를 차리면 그 10년 동안 목 보느라고 벌지 못했던 돈을 개정 후에 3년 안에 그 10배를 벌 수 있다 라고 하는 속담이 있어요. 목을 보는 거죠. 10년 동안. 10년 동안 우리 한국 사람 중에 10년 동안 목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은 10년 동안 목을 보는 게 상식입니다. 상식. 그만큼 기다리고 만만디하게 일을 처리하는 거죠. 10년이라는 긴 호흡, 때를 기다리는 정신, 모든 일을 여유를 갖고 대하는 마음은 우리 한국인들이 배워야 합니다. 한국인들은 너무 빨리빨리 처음 알게 된 근본을 모르는 사람하고 너무도 쉽게 합작을 합니다. 분명히 갑이었는데 조급하다 보니까 을이 되어버립니다. 중국인과 한국인의 협상에서 한국인이 패배하는 8할은 한국인이 조급해서입니다. 물론 신속 과감하게 결정을 내릴 때도 필요하죠. 신속한 결정을 내린 후에 과정은 진중하고 정중동이 현명한 겁니다. 심사숙고한 후에 과감하게 내린 결정은 되돌아보지 않되 일의 진행은 천천히 하는 게 맞습니다.
전술을 행하되 전략이 일관되게 관철이 되는지도 살펴야 되는 거죠. 중국인의 시계가 한국인의 시계보다 훨씬 느리게 갈 뿐입니다. 중국인은 여전히 만만디입니다. 니쇼바 따라서 했어요. 니쇼바. 니쇼바. 너 말해봐 그런 뜻이에요. 너 말해봐. 이제 제가 니쇼바라는 걸로 꽁트 비슷하게 글을 하나 썼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중국인은 협상의 달인이다. 협상의 기술이 몸에 배어있다. 뼛속부터 협상가라고 할 정도로 타고났다. 우리가 중국 사람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점 중에 하나다. 하지만 배우기 전에 당한다. 당하면서 배우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여행 시에 꼭 가고 싶어하는 곳은 1위는 중국 여행 가서 꼭 가고 싶어하는 곳 1위가 어디예요? 만리장성? 장가기? 황산? 구체구? 다 틀렸습니다. 짝퉁시장이었어요. 짝퉁시장이었어요. 평소엔 중국을 짝퉁의 천국이니 지적재산권의 지옥이니 카피와 모방의 천재이니 비방한다는 사람들일수록 더 짝퉁시장을 가고 싶어합니다. 짝퉁시장에서 중국인 상점 주인과 한국인 관광객 사이에 어김없이 벌어지는 흥정 장면입니다. 한국인 짝퉁 신상가방 하나를 집어들며 이거 얼마? 중국인 3,000위안 하나야 60만원. 한국인 내심 공항 면세점에서 봤던 정품과 비교해서 품질도 A급, 가격 비교 거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한국인 너무 비싸 깎아줘. 비행기 1위 알바 그거 배워가지고. 중국인 안돼 이미 엄청 싸게 부른 거. 한국인 그래도 좀. 중국인 2,800위안 그 밑으로는 믿죠. 한국인 장난해? 중국인 계산기 들이대면 나 니 수어봐 그렇게. 그럼 네가 얘기해봐. 너가 원하는 가격이 얼마야?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대목에서 니 수어봐. 계산기 들고 찍어봐. 너 얼마 원해? 이겁니다. 한국인 이미 가격 품질에 만족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안 깎을 수 없다. 그렇다고 째째하게 실이 몇백위안 깎아달라고 하기도 그렇다. 에라 치르자. 2,000위안. 중국인 좋아. 돈 내고 갖고 와. 어서. 한국은 여기 돈. 가격 흥정의 흐름이 너무나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다. 중국인은 엄청난 양보를 했고 한국인은 흥제를 했습니다. 중국인은 밑지고라도 판 것이고 한국인은 가격 흥정에서 대성공한 겁니다. 과연 그럴까? 가방의 매입 원가는 600위안이었습니다. 중국인은 무려 1,400위안의 이유를 남겼습니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쌍방이 만족했으니 very good deal이라고 여기도 충분할까? 당사자들의 만족 여부와 상관없이 중국인들의 상술과 몸에 밴 협상의 기술을 추론해보자. 먼저 중국인이 최초로 부른 가격이 절묘합니다. 원가 600위안짜리를 3,000위안으로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중국인들입니다. 무턱대고 높은 가격을 부른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면세점 정품 가격을 알고 있습니다. 신상이고 한국인 고객들이 3,000위안 언저리 가격도 기꺼이 수용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던진 것입니다. 그리고 한 차례의 할인으로 배수진을 칩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다는 최후의 카드. 그러나 이 최후의 카드 역시 엄청난 이익이 담겨있는 카드입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손님들이 이 카드를 수용합니다. 백미는 그 다음입니다. 니 쇼. 네가 원하는 가격을 말해봐. 네 펜을 보자는 겁니다. 내 펜은 다 보여줬으니 사실은 뻑하죠. 네 펜을 보자는 거다. 우리나라 상인들에게서는 흔치 않는 문법이다. 얼마면 살 거니 원하는 가격을 말해봐.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을 말하면 거절하거나 다시 흥정을 하면 되죠. 하지만 대부분 터무니가 충분한 가격을 제시하기 마련이에요. 본인이 수용할 수 있는 선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대부분의 소비자는 상인보다 덜 사악하기 때문입니다. 말함으로써 상인은 손님의 본심을 알아버렸습니다. 말함으로써 손님은 칼자루를 상인에게 넘겼습니다. 상인의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내 카드를 보여줌으로써 협상의 주도권을 상대에게 넘긴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가격을 얘기한 마당에 상인이 받아들여 무조건 사야 합니다. 원하는 가격에 오케이 했는데도 사지 않을 명분이나 염치는 이미 사라진 것입니다. 상인에게 1,400위안이라는 막대한 이윤을
주겠다는 말을 내 입으로 직접 내뱉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유도한 거죠. 상점에서의 가격 흥정부터 기업과 기업 간의 크고 복잡한 거래 협상까지 중국인은 절대로 자기 패를 먼저 까지 않습니다. 레버리지를 높여놓고 상대방의 패를 읽고자 합니다. 연봉 협상할 때도 마찬가지. 본인이 내심 얼마를 원하는지 먼저 제시하는 법이 없습니다. 회사의 기준을 먼저 묻습니다. 수용 여부는 내가 결정한다입니다. 중국인은 절대 칼자루를 상대에게 넘겨주지 않습니다. 흐뭇한 마음으로 2,000위안의 가격을 치르고 바로 옆 상점으로 들렀습니다. 똑같은 가방이 있습니다. 한국인 이거 얼마? 중국인 1,500위안. 한국인 뭐라고? 급 현기증, 배신감, 식은땀, 멘탈 붕괴. 박수 한번 하시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급해가지고 자기 패를 먼저 쉽게 까요. 중국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도 그렇고 우리끼리 얘기할 때도 그렇죠. 자기 속마음을 쉽게 너무 빨리 얘기를 하거든요. 급해서 그래요. 급해서 빨리빨리 결론 내고 싶어가지고 급해. 뭐가 그렇게 급한지. 그죠? 중국 사람들한테 배워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차부도 따라해보세요. 차부도 무슨 뜻이에요? 비슷하다. 큰 차이 없다. 거의 다 됐다. 거진 다 됐다. 뭐 그런 뜻이에요. 차부도. 저 밑에 나온 걸 뭐냐면 인삼이나 무나 효과가 차부도 하는 거 비슷한 거 아니야? 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로버. 저는 이제 차부도에서 중국 사람들의 그 특유의 관대함 같은 걸 느끼거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사실은 한국 사람보다 중국 사람이 더 편해 관계하기가. 한국 사람하고는 좀 긴장하게 되는데 중국 사람은 덜 긴장하게 돼요. 그게 이제 중국인 특유의 관대함이 있는 것 같아요. 대륙적인 기질 같은 게. 그게 이제 단적으로 하는 게 차부도란 말인데 한참 동안의 논쟁의 결말은 차부도마. 이제 뭐 거의 좁혀졌잖아. 거의 비슷하잖아. 네 얘기나 내 얘기나 사실은 거의 비슷한 얘기야. 차부도마. 이렇게 보통 되죠. 가격 흥정도 차부도로 끝나면 제시한 가격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견 차이로 나를 세우는 사람한테 차부도 어떨라? 차부도 어떨라? 거의 비슷하니까 됐잖아. 이제 그만하자. 어떨라? 이렇게 얘기하죠. 차부도라는 말로부터 중국인들의 자기 반성을 읽기도 합니다. 호적이 쓴 소설 제목이 차부도 선생전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근데 차부도는 사실 좀 대충대충이기도 하죠. 디테일이 약하다. 완성도가 마무리나 완성도가 약하다. 그런 중국인의 특징은 실제로 디테일, 마무리, 마감, 완성도 약합니다. 한국 사람, 일본 사람에 비해서 약하죠. 통이 큰 대륙적인 기질의 자연스러운 성품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지만 산업의 영역에서는 품질이나 완성도 문제로 이어지는 것이 필연적입니다. 국가 브랜드하고도 연결되기도 하는 거죠. 자기 입장에서 대충대충, 고객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잘못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독일산 제품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와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차이는 큽니다. 이런 것들이 중국인들의 차부도 의식에서 나온 거죠.
내부적으로 반성도 하고 디테일이 좀 강해져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죠. 내부적으로. 저는 이제 차부뚜어를 중국적 똘레랑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매우 긍정적인 상품으로 봅니다. 뭐냐면 한국 사람들하고 좀 다른 측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이런 기질이죠. 우리 사회가 갈등이 유독 아주 많은 것도 죽고 사는 문제 아닌데 죽고 살기로 막 싸우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알고 보면 서로 똑같은 비슷한 얘기 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차이가 큰 것처럼 서로 각을 세우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본래는 큰 차이가 없는 차부뚜어한 내용을 마치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논쟁하고 갈등해서 오히려 더 큰 차이를 벌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매우 사소한 일이 꼬투리가 되어서 싸움과 갈등이 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냥 넘어가도 되는 일을 그야말로 죽고 사는 문제로 만들어 죽기 살기로 싸워대는 일,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매우 많이 하는 일입니다. 자신에게는 반대하고 타인에게는 엄격하고 흠집만 보이고 상처를 줍니다. 어지간히 비슷한 것을 굳이 차이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존재감을 높이려고 합니다. 협동과 연대는 점점 멀어집니다. 애초에 죽고 사는 문제 중대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허탈하고 스스로의 자존감은 떨어집니다. 인간이란 원래 사소한 것에 얽매여서 찌질한 싸움이나 해대는 옹졸한 존재가 아니죠. 자연을 닮아서 크고 웅혼한 스케일을 소유한 존엄한 존재들임을 확신합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그냥 넘겨버리는 품성, 너그럽고 관대함이 주는 관계의 편안함이 바로 중국인의 차부뚜어에 가 있습니다. 몇 분 남았죠? 사무총장님. 10분 남았습니다. 네? 10분이요. 10분 남았어요? 그러니까 6시 10분 전인 거예요? 지금? 아니죠? 5시 40분인가? 아, 다시 40분이에요 지금? 네. 오케이. 뭘 할까? 수지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수지 따라서 해보세요. 수지 뭐예요? 서기, 당서기. 이상하잖아요. 제가 중국 가서 처음 이상한 서기. 우리 옛날에 그 특별활동 CA 같은 거 할 때, 홍룸 같은 거 할 때 의장이 있고, 그죠? 그다음에 서기가 있잖아요. 서기는 그냥 기록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당서기 서열 넘버 원을 서기라고 했을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여러분들 안 궁금하세요? 서기는 되게 말단인데 왜 넘버 원을 이바소를 왜 서기라고 했을까? 유래를 따져봤더니 나오더라고요. 러시아에서 나온 얘기래요. 구소련에서 러시아 10월 혁명 이전에 많은 정당들이 서기처라는 기구가 있었답니다. 정당의 일상 사무를 처리를 책임지는 기구였는데 스탈린 시기에 스탈린이 서기처의 총서기, 즉 Secretary General을 맡게 된 것이 시초이고 레닌이 죽은 뒤에 스탈린이 중앙위원회 총서기 자리에 오면서 소련 공산당의 최고 직무로 되었답니다. 근데 왜 그러냐? 사회주의 이론의 선정과 이념 정립을 책임지는 커뮤니케의 책임 기록자로서의 서기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당시의 최고의 직위의 명칭을 제일 낮은 업무를 수행하는 직위인 서기로 한 것은 인민을 위해서 가장 낮은 자세로 공모한다라는 관료화를 방지하기 위한 이념적 태도에서 기인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수지인데 서기인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중국 가서 이제 중국어 어느 정도 하고 처음으로 사업을 한 게 칭다오 다쉐 청도대학 안에서 이제 어학원을 운영을 했거든요. 청도대학 CLS라고 해서 내가 그냥 밖에서 학원을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대학 안으로 들어가자.
목표를 세우고 청도대학에 들어가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청도대학 문과대학, 그러니까 원슈의 문학원이라고 하거든요. 문과대학 학장하고 계속 만나서 얘기하고 밥도 먹고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문과대학 안으로 너네하고 같이 합작 반학을 했으면 좋겠다. 거주 반슈를 했으면 좋겠다. 니네 문과대학에서 이름을 빌려주고 장소를 빌려주면 우리는 컨텐츠를 같이 묻어와서 우리가 학생 모집을 해서 교육시켜가지고 현재 로컬 학교로 보내는 한국 학생들을 그런 일을 하겠다. 한국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다 지금. 초중고 아이들, 주니어 아이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지금 성인 과정은 있으니까 주니어 과정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 거의 1년을 만난 것 같아요. 주기적으로. 학자로. 근데 안 됐어요. 근데 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보다 고참이 야, 그 학장 백날 만나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문과대학의 원시회에 홍도대학 문학원에 원장은 학장인데 위원장은 학장인데 여기 서기가 있다는 거예요. 문과대학에 서기가 있어? 그 총서기 말고 청도대학의 총서기는 청도대학의 총장보다 서기가 넘어거든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도시의 시장이 넘버 2예요. 항상 당서열 2위고 당서열 1위는 뭐예요? 서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난번에 어디 시장 왔었죠? 그 무슨 그 민족과 어디 저기 왔었잖아요. 거기가 시장이 왔었잖아요. 거기가 서열 넘버 2예요. 서기는 서기가 서열 넘버 1이거든요. 서기 이 문학원에 서기를 만나야 되더라고요. 서기가 누구냐? 황국준이라는 서기가 있는데 그 친구를 만나라는 거예요. 그 친구 만났어요. 2번 만에 해결됐어요. 2번 만에 이 친구 저 사우나 데려가가지고 같이 목욕하고 진짜 홍보하고 주고, 그다음에 너 학생 한 명당 너한테 학생 2당 얼마씩 주겠다. 그 친구가 개인적으로 주겠다 그랬어요. 그때 2번 만나가지고 해결됐대. 그래서 저희가 청도대학에 들어간 거예요. 청도대학 CLS라고 그거를 한 8년 정도 제가 운영을 했는데 그 서기 교육기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 서기들이 있어요. 교장 위에 있어. 그러니까 대학으로 치면 아카데믹 라인보다 폴리티컬 라인이 훨씬 더 센 거죠. 거기가 넘버원이고 모든 학교의 행정은 당서기들, 각 단과대학 당서기들, 그다음에 비서장들이 다 하는 거죠. 행정. 교수들은 아카데믹 라인은 그냥 교학만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만 하는 거죠. 그래서 대학의 서기들은 학력이 되게 낮아요. 전문대 나오는 사람도 많고. 4년제 종합대학의 학장 위의 서기들은 학사 학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이 석사 박사들은 오히려 그 밑이라 이거죠. 아카데믹 라인. 상당히 그 공산당적인 그런 이 정도 할까요? 예. 예. 이상.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